이 안에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농림지역에도 집 지을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에도 집 지을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농지, 그리고 농지하면 농지법. 농지법은 일반인에게는 제약법이고요, 농업인에게는 혜택을 주는 법입니다. 농지란 뭘까요? 지목이 전, 요 밭이고요, 답, 논이고요, 과수원, 전답과 이렇게 지목이 된 게 대표적인 농지고요. 그 밖에 법적 지목하고 상관없이 실제 경작하는 땅을 농지로 말합니다. 뭐 실제 경작이라고 하면 이건 3년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작물들을 심고 뭐 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진행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앞서 일반인이 농림지역에 집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부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탑하고 집 지을 수 있습니다. 부지를 찾기 위해서 농지법을 조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 농지법을 약간 안 상태에서 루이스 토지 이용 계획을 이야기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는 이후에 정리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사이트에서 이 농지법 그리고 이 하위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는 일반인도 집을 지을 수 있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농지법을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딱 필요한 부분만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 기본은 알고 가야 되겠죠. 제일 꼭대기에 농지법이 있고요. 그 아래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이거는 장관이 정하는 거고요. 제일 꼭대기에 농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칙,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갈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법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간섭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 농지법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너무 길어서 저도 중개사 공부할 때부터 국계법 이렇게만 불렀고요. 국계법상에서는 온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그거를 다시 도시지역은 주상공 그리고 자연녹지 이렇게 나뉘고요. 뭐 관리지역도 세 가지 꼭지, 농림지역도 이렇게 뭐 있고요. 주거지역도 뭐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요 정도만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요 국계법과 연동해서 일부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을 해서 농지법을 적용을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어디에 지정이 되는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자연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이거는 시도지사가 하고요. 농식품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건데요. 뭐 이런 체계까지는 뭐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요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일반인도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농업진흥지역에 일반인도 집을 지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이렇게 집단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농업진흥구역, 농업환경보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 키워드를 보시면 집단화 그리고 농업환경보호, 농업진흥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도지사 입장에서 집단화 그리고 보호 또 글자를 보면 어느 쪽에 비용 투자가 더 됐을까요? 저는 요 집단화라는 요 키워드에 더 많은 투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은 아무래도 규제가 좀 더 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보호, 뭐 보호구역은 법적인 뭐 훼손을 요하지 않는다면 일부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 농업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 안에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 감옥 도대체 뭘까요? 좀 쉽게 가면 좋은데 아무래도 법령 체계가 최상위 농지법이 있고요. 농지법 시행령이 있고요. 또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농지법 32조에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 이용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해져 있는 것 말고 딴짓은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요거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걸로 나와 있고요. 다시 동법 시행령 30조 여기에서 시행령에서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걸로 나와 있죠.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 감옥에 해당하는 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되어져 있고요. 그 중에 단독주택이 가능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관련 법률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좀 더 찾아봐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렇게 땅을 찾는다고 하면 건축 절차와 전용 절차가 들어갑니다. 일단 건축 신고든 허가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전용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용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 전용 절차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의 심사를 좀 받아야 되고요. 이게 건축법에도 부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사 입장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부지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야 한다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목적 부지가 있는 건축설계사무소 쪽에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심이 아주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전심사 이런 제도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마저도 일반인이 임의로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약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건축설계사무소 쪽에 조력을 받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개를 하다 보면 위치는 똑같은데 여기는 농림이고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부지나 고집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가 가령 20만원이면 계획관리는 35, 40만원 형성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농림지역에 건축물이 얹어졌다 그러면 농지로서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주기별로 여기를 용도지역, 용도구역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농림지역으로 머문다는 것은 아니고요. 나쁜 땅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농림지역이지만 이후에 계획관리로 변할 수도 있고요. 지금 집터를 찾으시면서 굳이 비슷한 위치에 높은 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계획관리 지역 고집하실 필요 없습니다. 농림지역에 있는 적당한 토지 그리고 농업 보호구역이라면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신축 가능합니다. 앞서서 토지이용계획 관련해서 루이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에 루이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 사전심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후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정리한 자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궁금사항은 홍보대로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